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아들을 빼앗아갔다 생각했는지 저를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시집살이는 물론이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차별했어요. 제 분노는 싸움으로 치닫았지만 어느 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호되당하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싹싹 싸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드님 사랑이 정말 뛰어난 분이셨어요. 남편과 그 위로 형까지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 둘이 함께 놀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곤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직을 맡아서 학교 내에서 치맛바람이 엄청 났다고 해요. 게다가 교육도 남다르다 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은 모조리 다녀봤다고 합니다. 덕분에 남편과 어머니 모두 좋은 대학교 출신이지만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아들에 대한 애정과 표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디를 가든 잘나간 아들 이야기를 연이어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는 자신들의 아들이 진정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삼녀자리에서도 계속 아들 이야기만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결혼을 과하게 행동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도 하고 저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면 늘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수록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미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로 저를 보시는 듯했어요. 그만큼 시집살이도 점점 심해졌죠. 한 번은 보다 못한 남편이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대놓고 차별은 안 하시고는 음식 가지고 은근슬쩍 저에게 싫어하는 태도를 내시고 저희는 다른 집보다 자주 주말에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식사는 늘 저와 형님의 몫이었어요. 시댁에 가기 전날에 가끔 시어머니가 전날에 가셔서 저희에게 이번 주 뭐 먹을지 금식 리스트를 불러주시고 장을 봐오라고 했어요. 주문하신 음식들은 모두 자기 아들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제가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중이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른 저녁을 먹기로 한 전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갑자기 미리 갈비찜 재료를 양념해 놓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예, 내일은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어 먹을 계획이에요. 내가 좀 준비를 해와라 라고 하셨어요. 갈비찜이네요. 알겠어요. 제가 좋은 재료를 사러 가서 가져올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료만 가져와서는 안 돼. 갈비에 핏물을 쫙 빼고 양념장에 재워서 가져와. 우리 집에서 요리만 하면 되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념이 잘 배이도록 하려면 오늘 저녁에 다 만들어 놓고 와라고 하셨어요. 알겠어요. 미리 만들어 와라고 하시는군요. 오늘은 미용실이 9시에 문을 열고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치고 재료를 산 뒤 집에 가져가면 10시가 넘고 미리 준비하고 나가기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당신 손님을 위해 예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일찍 자야 해요. 뭐라고요? 이게 어렵다고?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집에서 피곤하다고 해서 음식을 잘 안 해줄 것 같지 말고 내일 꼭 다 해와. 재료만 산 뒤 시댁에 가서 양념을 만들고 하는 게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얘기하시면서 미리 양념에 절여야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셨죠. 말 대꾸를 하려면 나만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끝내고 방청이 할 일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미용실 예약이 되어서 오전에 출근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렸는데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형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셨어요. 오늘은 동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해왔는데 어제는 미용실 쉬는 날이었어요. 아니요, 어제는 9시까지 집에 와서 모든 준비를 끝낸 거예요.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갈비찜을 좋아하니
특별히 좋은 고기를 사서 맛있게 양념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좋아하는 면을 직접 만들고 주시는 대로 되는데 항상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동서한테 잠시 심정없이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늘 형님과 함께 요리하면서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시어머니의 험담을 뿐만 아니라 견디는 일로서 시집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는 간신히 한 젓가락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갈비찜과 같은 메인 요리는 항상 자식 앞에 주셨었는데 우리가 젓가락을 든다 해도 시어머니는 사소한 이유로 드실 줄 알았으면 음식을 수저로 계속 휘저어서 저희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제 동생과 저는 항상 김치나 나물과 같은 간식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게나 생선과 같은 해산물은 더 어려웠는데 그런 음식이 나오면 편하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가시를 제거하여 드실 준비를 해주셨는데까지도 가져갔어요. 아들들은 앞접시에 놔두고 가시곤 했고 바른 생선살은 자기 아들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다. 예전에는 나도 달라고 말해봤지만 그때마다 살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을 먹지 말고 살을 뺄 것을 권하셨다. 그래서 괜히 식타박을 하시다가 그 뒤로는 나도 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몰래 형님과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저에게 미용실을 계속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셨다. 우리 부모님은 닭갈비집을 운영하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 사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며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딸과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보니 아무래도 다 갈비지 이제 운영을 못할 것 같다. 접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 엄마랑 아빠가 나이를 들었다. 그동안 아빠가 매일 진지하게 언제 가게를 접어야 할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진짜 쉬어야 할 때가 왔어. 한평생 쉬지 못하고 일했으니 몸도 쉬어야 해. 장사는 잘 되고 두 분이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야. 모아둔 돈도 많고 생활비 걱정도 없을 테니까. 믿음직한 손으로 운영한 가게가 있어 밑바닥에서 만들어낸 우리 가게가 건재하지 않나 생각돼. 아까워서 말인데 내가 물려받고 싶다고 하면 내가 장사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 의향은 있다고 해. 나보고 닭갈비집을 물려주려던 참이었어. 아니요, 나 싫어하는 거야? 어릴 적에 거기서 살 때 부족할 때 일 가끔 도와준 적도 있었어. 근데 진짜 나랑 안 맞아. 미용실을 차인 지 얼마 안 됐고 이제야 조금씩 단골이 생기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만둔다는 게 조금 아쉬워. 내가 제 미용실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시죠? 하긴 내가 예전부터 음식 전문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건 기억하고 있어? 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물려받으라고 할 생각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든지 해야겠다는데 감사한데 거절할게. 미안해.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친정어머니, 나는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해도 아쉬워할지 몰라요.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죠. 그리고 조만간 부동산 가게를 내놔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일하시기 힘들어 보이신 거였어.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게 아니시고 이제 나이 들어서 가게 일하기 힘들다고 나에게 물려받으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나가 안 한다고 했더니 가게 문을 닫는다고 부동산에 내놓으시겠어요. 거기 맨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당신은 물려받았는데 돈을 벌러 이 집인데 난 음식점이 진짜 안 맞아. 미용실이나 열심히 할래. 지금 일이 더 요구돼요. 재밌어. 남편은 제가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은 걸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 친정집에서 운영하는 닭갈비집이 분다 낸다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쉬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수십 년에 운영하셨습니다. 이제 쉬실 때도 됐죠? 그럼 내가 그 가게를 물려받아야지. 사돈이 너한테 물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다면서 왜 그랬어?
남편이 그런 얘기까지 하던가요? 저 지금 미용실을 개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는데 굳이 업종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너 미용실에서 번 돈과 닭갈비집에서 번 돈이랑 같아. 해가지고 작은 건물 하나를 짓다가 그거 엄청 많은 돈을 벌어주는 음식점 팔자고 하더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우리 부모님 가족에 대해 얘기도 안 하시더니 장사가 잘 돼서 건물 세운 것도 다 아시고 계셨다고 하셔요. 뭐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 엄마랑 아빠가 장수 있으셔서 그렇다고 해도 그만큼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아니야. 왜 그런데 너도 내 부모님 피를 이었잖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야? 너도 아마 내 부모님처럼 장사를 잘할 거야. 게다가 레시피는 부모님께 배우면 되고 솔직히 음식이 맛있으면 충분하지. 장사 수완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말고. 너희 친정집에 전화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 닭갈비를 불러 먹고 싶다고 말이야. 제가 음식 장사를 잘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이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제 칭찬까지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해주시네요. 저는 그 가게 욕심이 없어요. 미용실을 더 키울 계획도 있고 우리 부모님 가게는 지방에 위치한데 남편은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만약 제가 그 가게를 물려받게 된다면 가게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해서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이는 별도로 거주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주말에만 가족들을 만나는 가정도 많죠. 저희는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미 부모님께도 말씀했고 아마 지금쯤이면 부동산업자에게 가게를 매물로 올렸을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만 그 속에서도 돈 문제도 있어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세요. 한평생 독립하여 사업 하나만 했던 자식이 물려받아야 할 때 사돈 어른들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물려받지 못해 서운했을 것이야. 먼저 물려받고 운영은 다른 매니저에게 맡기고 너는 미용실을 운영해도 되겠지. 시어머니는 생전에 처음 듣는 이 바람 말투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아쉬워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 이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셨어. 시아버지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가면 친절한 태도는 물론이고 밥그릇 위에 고기와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어. 그러면서 늘 말끝에 미용실 일은 힘들리 부모님에게 물려받고 말씀을 하더군.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설득하셨지만 나는 그럼으로써 쉽지 않다고 말했고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칠순이신데 남편과 함께 칠순 잔치를 하고 만난 음식들을 알아보기 위해 한 날이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함께 알아보러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은근히 술적인 닭갈비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내 아버지 칠순에 어디서 할 생각이니? 호텔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잡은 거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근사한 호텔에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골 같은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면 현대적인 빌리지면 좀 비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립 웨딩홀 같은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날은 빼놓을 수 없는데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하자고 했어요. 아이쿠, 얼마 전에 친구의 집에서 잔치를 다녀왔는데 그들은 블루 호텔에서 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에는 어머니의 칠순은 꼭 더 좋은 곳에서 해드릴게요. 내가 돈을 많이 어떻게 벌어? 얘는 월급쟁이고 너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버는 돈이 비슷하겠지요. 그때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꼬질꼬질하게 할 거야. 너희 부모님은 닭갈비찜을 물려받는 게 아니야. 내가 호텔에서 잔차를 주다니 최순 아니겠어요. 저희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니까?
아버지의 칠순 생일 장소를 호텔처럼 근사한 곳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 제가 닭갈비집을 물려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더군요. 어머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모님의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까워서 그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까워서. 너무 아쉬워서 그러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그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받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로 받지 않겠다 말이죠. 아깝긴 해도 아무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 문을 패갔어요. 닫는다고 하시고 그럼 차라리 우리 장남에게 물려주는 게 어떨까요? 아주버님이 장사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거기서 장사하면 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테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지요. 거기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다른 건 장사가 안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가게가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다른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가면 위치가 안 좋아요. 아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너희 부모님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레시피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일하는 거 없이 계속 장사하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한평생 이렇게 고생하신 가게를 왜 아들과 넘기나요? 그리고 레시피는 또 왜 가져가나요? 달라고 하시고 음식 좀 운영하고 싶으시면 직접 개발해서 장사를 하셔야죠. 뭐 어때? 우리는 다 가지고 왔느냐? 가족이니까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지? 먼 친척한테 물려준다 셈치고 쉬라고 사돈한테 한번 연화봐라. 사돈은 너랑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 문 닫는 것보다 낫지?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안 밀려받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주머님, 가게를 물려주는 건 어떠냐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닭갈비집 결혼 초에 한번 가보시는 그 이후로 관심도 없으세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한번 물으신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세요? 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쉬우다. 아주버님은 장사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는 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께 좋게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닭갈비집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짜증이 났어요. 결국 참느라 저도 한 소리 했어요. 그러니 본인도 기분이 나빴단 말씀은 했지만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입술만 내밀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여기저기 불편하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보리를 다 마치고 시어머니를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대해 굳이 이야기해서 내 입장을 난감하게 했다고 이야기한 거야? 아니,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엄마랑 전화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거야. 당신이 제 사랑하는 닭갈비집을 안 밀어버릴 거라고 했다더라. 하며 말하고 싶은데 혹시 당신도 내가 닭갈비집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약간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 거기 매출이 진짜 놀랍잖아. 당신이랑 나랑 한 달에 번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아깝긴 하지. 설마 당신이 일부러 뒤에서 어머니를 조종하는 거 아니겠지? 닭갈비집을 내가 물려받게 하려고 오늘도 당신의 어머니를 보고 와서 닭갈비집 이야기하게 시키는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엄마가 친족잔치 이야기 하시길래 오늘 당신이랑 아랍으로 간다고 했더니 같이 가고 싶다고 오셨어. 하루 종일 진짜 불편했을 거라 생각했어. 엄마, 정말 너무 끈적이네. 내가 물려받는다니까 아주버님께 물려준다고. 하실 이유가 없어서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느냐는 것이 당신의 길어온 돈을 타가치로 재미있게 하는 것을 아까워해서 형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닭갈비집을 물려받는 것은 어떠세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비우하는 것이나 닭갈비를 파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요? 서비스업은 모두 비슷하고 대신 닭갈비집은 수익이 적어서 왕창을 벌 수 있어요. 게다가 힘들면 사람을 고용해서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개선만 하면 되는 반면
남의 머리를 만지고 바에 서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그냥 닭갈비집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요? 미실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자리를 잡아서 골생을 해낼 만큼의 가게를 폐업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못하냐고 고집을 부리느냐. 그냥 유연하게 운영하면 앞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아시나요? 당신이랑 나랑 생각한 것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도와줄 테니까 미용실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친정집 닭갈비 가게를 물려받길 바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한참 싸우게 되었고,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게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우리 집에 와서 닭갈비집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제가 물려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당 대화를 효율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먼저 주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 사람이 물려받은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내용의 구조, 문법 및 단어 선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된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노선을 바꾸어야 한다며 머님께 물려주시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니는 너희 부모님 가게를 우리 아들에게 넘겨주는 걸 한번 말해보라며 그냥 문을 닫는 것보다 나아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전에 아주버님 가게를 물려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이 담긴 얘기였어요. 그땐 그분의 말인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들 것을 그냥 넘겨줄 수 있겠어요? 친정집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가볍게 하신 말이라 친정집에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대충 넘겼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료로 요구하여 제가 거절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아셨던 모양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때는 다른 게 표현 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내가 말했어. 돈 주고 살 거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사겠다고 한 번 더 말해봐. 가게 간판과 레시피가 다 어려우셔서 사람들이 도착하니 가격이 약간 싸겠다고 어떻게 안 되겠어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가게를 팔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질리셔서 달글했다고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시려는 찰나에 칠순잔치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하시려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제게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칠순잔치를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안도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남편이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 언제 가게를 팔았냐고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왜 우리 엄마가 귀찮게 하는지 거짓말을 한 것이야. 내일 계약서를 쓰러 가서 이미 팔 것으로 합의하고 금액도 결정했는데 아 진짜 그 상점을 진짜로 팔 거야. 당신은 정말 멍청하게 행동하고 있어? 내가 그냥 먹을 바다로 그 상점을 차버렸네. 그냥 좀 물려봤지? 제가 가게를 판다고 얘기하면서 제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그 때문에 짜증이 나. 어머니도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짜증이 나. 왜 당신도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집을 먹이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을 올바르게 관리해주지도 않고 밥도 못 차려주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가져오는 그 미용실. 그거보다 닭갈비집이 100배 맞아. 처음에 상점을 운영한 거 생각해봐. 레시피와 방법을 배우고 연별로 해가면 됩니다. 매니저를 두면 닭갈비집을 관리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때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다면 그 가게를 관리하면서 미용실을 다시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구나. 식당을 관리하면서 미용실을 동시에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나만 하는 게 힘든데 2개씩이나 하라는 거야? 이제 다시 말하지 마세요. 이미 팔렸거나 마찬가지니까. 누군가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은 내 평생을 살리면서 한다고 말했어요. 아 진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팔자를 붙이는 건 당신 덕분인데 나는 평생 주급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건가? 분명히 당신은 조만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휴, 진짜 옆집에 생각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이기적인가 당신이나 나 둘 다 돈을 버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건데? 하지.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사가 꿈이었는데 겨우 내 이름을 걸고 미용실을 차렸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때려치라고 돈 때문에 이야기하잖아. 이건 당신이 아직 어려운 것을 못 보는 것 같다. 살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삶은 현실이라고. 현실에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 말야. 조용히 좀 해. 당신 옆에서 이러니까 내 앞에서 회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려. 당신 아버지 칠순 잔치에서도 계속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던데. 제가 미용실을 차렸을 때 옆에서 가장 많이 응원해준 남편이 현실을 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하고 싶은 것은 정확히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뭔지, 돈 앞에서는 그런 남편도 변하는 법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한마디 했지만 남편은 뭐가 아쉬운지 최순잔치가 진행되는 내내 옆에서 궁시렁거렸어요. 더 이상 들으려 하기도 귀찮아서 안 들리는 척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정된 순서가 모두 끝나고 식사를 하려 할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와서 제 밥그릇을 빼앗으시려는데요. 너한테는 물 한 잔 주는 것도 아깝다. 이거 비싼 거니까 넌 먹지 마 라며 이러셨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돈으로 산 건데요.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집에 가기를 바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장남한테 물려줄 생각도 해봤어.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얕기를 하다니 정말 어이없어.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제게 소리를 한다고 해. 그게 우리 친정집 닭갈비집을 팔았다는 이유였어? 그럴 만큼 일가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죠? 나도 물려받기 싫고 부모님도 이 가게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니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돈벌이 가게를 그냥 닫을 필요 없잖아. 나중에 다시 열 수도 있는데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왜 놓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우리 장남한테 주라고. 부모님께 한번 제대로 말해봐. 그리고 심지어 이전부터 계속하여 욕 섞인 말을 쏟아내며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그 결과로 연예인들의 모든 눈길이 우리 둘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칠순 잔치에는 우리 부모님도 축하해준다고 와 계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제가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던 참에 제 곁으로 오셨어요. 사돈은 듣자 하니까 너무 지나치셨다며 아까 저희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것도 아시면서 어떻게 남의 딸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제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딸이 우리 집으로 시집 오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데 언제든지 혼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시는지요? 현재 우리 집안의 정례를 지키고 있는데 사돈은 좀 빠지시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듯이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말을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터지지 않는 것을 트집 잡아 화를 내시니 제가 이렇게 원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가게를 판 걸로 제 딸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떨까요? 애가 하도 멍청한 짓거리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고졸이라 그런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네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얘를 보니 그게 맞는 말 같네요. 그 사돈댁 닭갈비쯤 물려받아서 사장 소리 들으면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걸 싫어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됐으니 제가 어찌하여 제가 오죽 답답하겠어요. 얘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고조인 게 아니라고요. 어릴 적부터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미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머리 손질하는 기술을 배우고 대학에 진학하여 미용 전공을 취득하고
바로 미용사로 취업했거든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의 조언을 들으며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바라는 게 뭔지 물어보신다면 이번에 우리 가족과 말리기를 시작했고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 거기서 대책 없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손님들의 취향을 맞추어주는 미용사보다 훨씬 더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솔직히 말해서 사돈도 미용실보다는 닭갈비집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려받아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디 제 평생 동안 해온 가게라니 뭐요. 문을 닫을 때 아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미용실보다 닭갈비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고요. 두 분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하나둘 나서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향한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어요. 결국 나왔다는 옛말이 나서 탄탄한 대기다니는 우리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엄청 반대했어요. 대학에도 못 갈 정도의 골비집에 들어가니 피곤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편하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역시나 편하게 살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돌아가네요. 뭐라고요? 골빈 여자가 대학교에 안 나오면 다 멍청한 여자인가요? 그러시는 사도가 그러셨어요. 아까 김서방이 말한 거? 들어보니 김서방도 제 딸한테 아주 난리를 치던데 평소에도 둘이서 제 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아니면 지금 모자가 쌍으로 돈에 눈이 돌아서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아도 욕하거든.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실 텐데. 오늘이야 제가 얘 혼내는 거 와서 막아주시지만 앞 어쩌려고 당신 딸 앞으로 어떻게 며느리 노릇하게 되는지 두고 봐요. 그동안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집 가서 했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거든. 아주 눈에서 피눈물 날 때까지 괴롭혀 줄 거라니까. 시어머니의 횡포에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이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셨어요. 평소에는 친정집에 가서 늘 시댁에서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좋다고만 말해왔던 터라 친정어머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씀을 못하시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 생각한 것인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스피커를 켠 채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서 쓰기로 한 준미 닭갈비집 사장이에요. 제가 조건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가게 이름을 그대로 매년 사용 조건으로 상표권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주어지나요? 매년 수익의 5%를 지급해드린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5%인가요? 밀키트나 간편조리 식품 형태로도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두 포함되나요? 네, 맞아요. 윤미 닭갈비라면 상표가 함께 쓰인 제품의 판매 수익의 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수익이 5%여도 금액이 상당할 것 같군요. 아무래도 윤미 닭갈비 자체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면 날개를 달며 팔릴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있으니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기업가라 그들의 음식점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작은 빌딩까지 건설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죠.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가게 사업을 확장해보자는 제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부모님은 음식의 맛과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셔서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자 가게를 폐업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돈의 손실보다는
한때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가게와 그 음식을 다시는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셨습니다. 물려받을 자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겠다며 부동산을 내놓으려던 날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여러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 업체였는데 우리 부모님의 닭갈비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 개발도 하고 밀키트나 간편, 조리식품으로 만들어 해외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우리 가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관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회사의 비전을 듣고 괜찮은 곳으로 판단하여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잔치 다음 날에는 본사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란다. 서울에 사전에 오셨다. 따라서 겸사겸사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싫어서 그냥 프랜차이즈 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대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통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우리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돈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세요. 네, 제가 못해서요. 이번에만 실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사도께서 잘 키우셔서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며느리예요. 사돈을 닮아서 요리도 잘하고 어릴 때 지방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말입니다.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했을 텐데 자기 부모한테 힘들다 소리 한마디 못하게 키우는 거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른이라도 상종하지 말라 가르쳤어요. 됐는데 그걸 못 가르쳐서 제 딸이 이런 거지 같은 시댁에서 고생하며 살았나 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주 잘해줍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저희 친정 엄마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는 진정으로 꼴이를 보기 싫으셨는지 나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 친정의 아빠와 함께 시아버지 칠순잔치 연장에 가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나가시자 시어머니께서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갈비찜을 가져오셨습니다. 둘째야, 배고프지? 이거 얼른 먹어라. 내가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 한옥 불고기를 썼나봐. 고기가 아주 쌀쌀하고 물이 깊고 지네 하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아까 갈비찜을 빼앗았을 때랑은 아주 다른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까는 물 한 잔 주기도 아깝다 하지 않으셨지만 근데 이렇게 비싼 갈비찜을 먹으라고 주시네요. 아들, 가져가. 주세요. 왜 이걸 제게 주십니까? 제가 먹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그 닭갈비집을 프랜차이즈로 하면 이 돈은 쉽게 벌 거야. 하나도 안 아깝네. 프랜차이즈에서 번 돈 제가 벌었는데요. 내일 계약은 제 부모님 이름으로 처리하게 될 거라서 저한테는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야 그렇지. 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식이니까. 네가 말하는 거 하나, 야, 너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다 물려받을 거야? 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가게를 팔았다고 하길래 나는 그냥 문을 닫았다고 화를 냈던 거야? 미안해. 제가 닭갈비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번 돈이 저에게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했더니요. 돌아오는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해서 하시더군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멍청이라 그렇다는 식으로 가게를 팔았다고 말했다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는데요. 제가 그래도 몇 년간 어머니를 옆에서 지켰는데 이렇게 돈독이 오르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아들 사랑이 지나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 사랑보다 돈 사랑이 더 크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말을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너희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지? 돈이 많아야 살기 편한 세상이지 않아? 어디 가나 대접해주고 말이야, 그런 거 같네요. 그전까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방금까지 제가 우리 엄마에게 말을 걸고 싶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알았으니 조금은 손님 모습으로 대해야겠어요. 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한참 동안 답변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저희 엄마 앞에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아니니까 제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부로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결국 이혼을 선언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어? 집에 오니 항상 잘해준다고 하더니 저 여자 하는 거를 보니 너한테 절대 안 잘해줬을 것 같은데 늘 저런 대접 받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난 내가 이유라는 거에 찬성이다. 친정엄마는 저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혼 생각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서 제 집을 챙겨다가 친정엄마가 먹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잘 마쳤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던.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안 된다고 했으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모습이 시어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이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제게 매달리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내가 타교하는 건 보기 싫었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그런 압을 받으면서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제가 있는 방으로 찾아와 싹싹 빌면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 청부모님께 사과하러 함께 찾아갔어요. 그때 청님께서 언이을 뿌리면서 나가라고 내쫓으셨어요. 결국 남편은 내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혼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처럼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굴러들어온 행운을 발로 차버렸다고 자신하며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가 나중에는 반대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굴러들어온 행운을 식별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끝내 연을 끊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